질문할 사항 없을까요? 저 있어요. 저 145번에 디귿 잘 모르겠는데. 자, 디귿 부분은 일단은 다시 한번 여기 연속인 걸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fx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 x 값이 1일 때 f의 1이 뭐가 돼버려? 0. 분모가 0. 분모가 0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f의 1이 정의 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함수값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연속이 아닐 수밖에 없다. 또요. 출력부터 할게요. 네.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얘기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 방정식 문제가 사실상 뭐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으로 푼다거나 1차 방정식을 뭐 2항을 통해 푼다는 풀이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방정식을 어떻게 특정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존재하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면은 두 함수의 교점 문제로 풀어줄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다시 봐봐. 방정식 얘는 0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싶대.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슨 표현이 필요하냐면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빼기 1과 y는 0 뭐야? 얘 뭐야? 이름이? x축 과의 교점이 오직 한 개 존재할 때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거 써. 왜 놀고 있어? 필기 해주는 거 좀 써. 한글로 배워야 돼. 그런데 우리 이 3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아? 3차 함수라는 개념을 우리 그릴 줄 알아? 못 그리지 않아? 그치? 네. 3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모르는데 x축과의 교점이 하나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교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것 뿐이거든, 지금 문제가. 그러면 x축을 쭉 그렸을 때 이렇게 점들을 각각 마일 0, 1, 2, 3, 4 이렇게 다 찍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이 함수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뭐를 지나? 그리고 다시 하윤이 이거 해. 정택이 이거 하고 내가 이거 할게. 2, 3, 몇이 나는지 빨리 잡아봐. 2. 몇 나와? 4,
3콤마? 네. 4콤마 몇 나와? 59. 그리고 1콤마 마일 나오고 마일 콤마 마삼 나오네요. 됐지? 자, 지금 뭐 했냐면은 다시 한번 봐봐. 방정식 문제는 두 함수의 교점 얘기로 바꿔줄 건데, 그래서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주어진 문제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눈 거야. y를 달아서. 됐죠? y를 달아서 나눈 다음에 요 말 그대로 내려온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이에서 어디를 지났냐고 물은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난대. 0, 마이너스 1을 지나죠. 0, 1, 마이너스 1을 지나지. 그리고 2, 9를 지나고 3, 41을 지나고 4, 59를 지난 다음에,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항함수는 항상 어떻다? 항상 연속이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 이어진 점들, 지금 찍어진 이 점들은 무조건 연결되는 함수의 그래프일 거 아니야.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x축과 오직 하나의 교점이 x값이 몇과 몇 사이에서 발생한다? 1과 2 사이에서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됐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사이값 정리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야? 간다. 연속인 함수가, 잘 봐요. 연속인 함수가 2점을 지나고 2점을 지나잖아. 근데 연속인 함수면은 가운데 선에 적어도 하나의 교점이 무조건 발생한다는 거야. 왜 적어도라는 말이 붙어? 왜 적어도라는 말이 붙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요동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원하는 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올라가질 거고, 그래서 교점이 하나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사이값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요 얘기를 먼저 해볼게. 사이값 정리를 테마로 한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좀 약간 킬러 문항들이 한 7, 8년 전쯤에 좀 약간 트렌디한 느낌으로 한 2, 3년 정도 연속된 적이 있어, 사실. 근데 이게 자리를 못 잡았어. 오답률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좀 약간 실패한 문항이 돼버렸어. 요게 이제 뒤쪽에 평균값 정리도 같은 맥락이거든. 그래서 좀 트렌드에 좀 편승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리를 못 잡아버리면서 이 문제는 좀 약간 좀 자리는 못 잡은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낼 수 있는 문제가 요 정도는 아닌 거야. 176번 정도. 그냥 어떻게 된다고. 근데 이미 들어본 바가 있는 얘기지. 방정식 문제는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풀어준다. 요 기본 테마로만 풀어. 대신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 뿐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런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이번에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75라는 속력, 87, 90까지, 그 다음 83, 그 다음에 98, 그 다음에 50으로 떨어졌대. 그지? 그럼 속력이 90까지 올라갔다가 83으로 내려갔다가 93 찍고서 50으로 내려왔다는 거잖아. 그런데 95라고 하는 속력이 98을 올라가려면 95라는 속력을 일단은 적어도 한 번은 올라가야 될 거고, 55의 속력으로 또 떨어지려면 95의 속력을 한 번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95의 속력을 적어도 두 번은 가졌다. 그런데 왜 최소일까? 87에서 90으로 갈 때 올라갔다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모를 뿐인 거야. 됐어? 됐어? 여기까지? 모르지. 여기서 95를 찍고서 그게 최대의 속도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교묘하게 숨겨서 미적분 단원의 문제로 재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이야. 상황 파악.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82번인데 내가 여기서 좀 넣고 싶은 개념이 하나가 있어.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 우리 등급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 딱 나눌 수밖에 없어. 1등급 친구들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수행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하는 이걸 못해,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해. 자, 내가 얘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근데 어디 봐? 어디 봐? 자, 여기 보이죠? 많이 보는 타입 중에 하나지. 네. 맞지? 많이 보는 타입 중에 하나지. 이거 저게 나오면 우리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은 그래프를 해야 돼. 이렇게 문제 상황이 파악이 됐잖아. 이렇게 나눠진 형태로 나오면은 100% 그래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2를 기준으로 음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지. 여기 3을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여기 포함이 되겠고, 그리고 1, 이번에는 3을 지나면서 경계점은 이렇게 돼 있고 직선이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얘를 fx라고 표현을 한다. gx는 뭐 그리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다른 얘기는 없으니까 x제곱 더하기 ax라고 일단 놓도록 합시다. 거의 됐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미적분에서 필요한 건 뭐다? 상황 파악이야. 상황 파악. 실제 문제를 푸는 기술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약간 급발진되는 느낌인 게 고등학교 1학년 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용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수가 되겠지만 그쪽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다가 요 182번 여기 연속 부분이 이상의 문제들이 나오면서 살짝 급발진하는 느낌들이 나와. 보이는 이것처럼. 자, 원하는 게 뭐야? 합성함수 누구? g의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다는 걸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난 시간 복습, 오늘 테스트 본 거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지. 얘랑 연속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나오면 합성함수의 연속에서 주의할 점은 뭐였어? 극한가고.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돼.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뭐야? 음수값이 존재하고 차값이 존재하고. 그거는 연속이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연속인 조건이잖아.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쌤이 뭐라고 했어? 합성함수에서의 연속이라는 테마가 나왔어. 아니면 합성함수에서 극한이라는 테마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였어? 야, 우리 농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후회하는 짓 할 만 하는 게 분명히 알고 있죠. 나 문제 푸는 숙제가 안 나가지. 그치?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이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흡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물론 트레이닝으로 뭐 이렇게 뭐 문제풀이 정리로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를 지금 이전에 하고 오시라고 숙제를 덜 내는 거야. 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게 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이 속도로 나가면은 진도도 못 끝내게 생겼어. 어? 숙제를 왕창 내줘야 정신을 차리려나? 어? 그 수습 안 되는 숙제 양으로 버텨봐야?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속함수에 대한 극한의 계산 결과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달고 나온다. 언제 종료가 된다? 마지막에 종료가 된다. 니네 이 문제 푼 거 맞아? 맞아? 필요한 요소들 다 넣어서 정리한 거 맞아? 근데 그 요소를 대답 못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경택이 fx1의 좌극한 뭐야? 0. 그래서 g의 몇을 확인하는 거야? G에서 그 오른쪽 왜? 0보단 살짝 큰 거니까. 근데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풀었어. 뭐가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잖아. 문제는 풀었어, 그지? 근데 그 개념은 얘기하지 못해. 그럼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라아니야 결국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도 나와도 정리가 되게 해야 되고 그 개념이 먼저라는 거야. 어?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죠? 오케이? 그거에 대한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 있는 합성함수를 봤을 때. 지금 오로지 미적분 들어와서 이거 하나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어? 자, 다시 되돌아와서 합성함수 G 안에 속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사 좀 해봅시다. 몇일 때 조사를 해볼까? 1. 1일 때. 자, 그런데 자, 맞아. 1일 때를 조사를 할 건데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 자, 3일 때 먼저 조사를 해볼게. 저번에 초반에 연속인 거 뭐일 때 조사해볼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얼토당토 안 한 게 나왔는데도 다 보여줬잖아. 그 되는 걸 해봐야 돼. 그래서 그 짓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이유도 느껴야 돼. 자, 3일 때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그럼 뭐가 필요해 우리는? G 안에 F3이 G 안에 3의 우극 2 G 안에 3의 좌극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3의 함수값 몇이야? 0이에요. 3의 우극은 뭐야? 0. 아니지. 0이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마이너스 0의 우극한. F의 3의 우극한 뭐가 돼야 돼? 0이야? 0보다 작잖아. 0의 좌극이라고 불러야지. 어? 됐어요? 네. 다시 F의 3의 좌극은 뭐가 돼? 0의 우극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불러줘야지. 됐어요? 근데 gx가 현재 어떤 함수야? 2차. 2차 함수. 그러니까 뭐야? 다항 함수지. 그럼 0의 함수값 좌극 우극을 조사하면 다항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니까 연속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되는 거야. 다른 어떤 값들을 조사해도 어떤 특정 지점에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나올 예정이야. 우극 좌극이든 간에. 그러니까 조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연속이 나오니까 몇일 때만 조사를 하면 되는 꼴이 돼버려요. 1일 때만 조사를 하면 된다. 자, 다시 그럼 1일 때 한 번 더 조사를 해봅시다. 그럼 뭐가 쓰여줘야 돼? 일단 여기는 필기하셔야 돼. GF의 1이 G의 F의 1의 우극한이 G의 F의 1의 좌극한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정리. 다음 줄 F의 1이 뭐가 나와? 2. 2니까 다음 줄 G의 2가 되겠고요. 1의 우극은 뭐가 나옵니까? 2의 우극한. 2. 정신 차려. 1의 우극한이 뭐냐니까? 1의 2요. 아, 잠깐. 1이요.
있잖아. 어우 답답해. 이해 가능한. 2의 좌극한이지 어떻게 2의 우극한이 나오냐. 아. 지금 우극이 들어가면은 2보다 값이 조금 작잖아. 밑에잖아. 어? 그러니까 첫 타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지금 헤매는 타이밍이 아니지 않아?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근데 연습을 하면 돼. 하면 된다고. 다시 1의 좌극한은 뭐가 돼 그러면? 2의 3의 다시 1의 좌극한을 뭐라고 했어요? 어디를 보면 돼? x값이 1일 때의 왼쪽 구간을 보면 되지. 그럼 그 지점이 여기고 여기를 읽어주면 뭐가 돼? 3이야.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이니까 어떻게 가지고 가자고 했어? 3의 3보다 작으니까 3의 좌극한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지. 됐어? 준수 안 돼?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봐봐. 뭐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생각을 해봐. 자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잘 봐봐. 봐요. G의 2와 G의 2의 좌극은 따로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둘이 비슷한. 값이 비슷하니까 오답일 수밖에 없어. 아까 소개를 했던 얘기야. gx가 뭐야?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항상 뭐야? 모든 지점에서 연속인 게 이미 인증되어 있다고. 다시. 그러니까 g의 2랑 g의 2의 좌극을 따로 조사할 이유가 있어? 왜? 어차피 모든 값에서 연속이니까 여기는 뭐만 가지고 내려오면 되는 거야? g의 2만 가지고 내려오면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쪽은 3의 좌극을 꼭 조사할 필요가 있어? 뭐만 조사하면 돼? G의 3만 조사를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럼 G의 2가 뭐야? 4 더하기 2의 2일 거고 G3이 9 더하기 3의 2가 되니까 A 값이 5라고 정리가 되겠지. 근데 잘 생각해. 이거 어떤 문제야? 제일 하위 개념이야. 제일 밑에 과정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 챙기고 바리바리 다 싸들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앞에 쪽에서 문제는 맞췄어. 그럼 개념이 정리가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됐는데 사용은 못하고 있어. 이게 뭐야? 어? 근데 연속의 조건이 다시 연속의 조건이 같아야. 세 개가 다 같아야 되겠지. 근데 근데 그 G의 3의 정확한이 돼요. 질문이 아예 이해가 안 되네. 이걸 왜 문제 삼는 거야? 이 값의 계산 결과가 여기였는데. 자, 봐봐. 다시 얘기를 해볼게. 지금 네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조건을 하려면은 준서야 어쨌건 간에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을 조사하는 거야. 맞지? 네.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을 조사를 하는 건데 세 가지를 조사하려고 봤더니 합성함수의 극한 개념이 들어간 거야. 네. 맞지? 그 합성함수의 극한 개념을 써봤더니 여기는 그대로 함수값이 나오니까 괜찮았는데 합성함수의 극한 개념을 사용을 했더니 이쪽에 안쪽에 속함수의 계산 결과가 2나 3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2의 좌극과 3의 좌극으로 도달을 하는 거야. 실제로는 결론적으로는 계산 결과에 의해서 그냥 2랑 3을 써도 상관은 없어. 맞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한 문제 풀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혀서 넘어갈 거니까 요렇게까지 온 거야. 요거까지 이해돼? 네. 그럼 이 셋이 같은 조건이 저기서 얘기하는 연속의 조건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얘네 둘이 아까 정리에 의해서 뭐였어? gx가 어차피 모든 x값에 대해서 연속인 조건을 가지니까 결국은 함수값과 좌극한이 어때? 같겠지? 네. 됐어요? 그럼 3의 좌극한도 3이랑 같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조건만 보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아우, 안 들어. 근데 185번이 좀 그래.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1단원이 뭐였어? 극한이었지. 그리고 2단원이 연속이었어. 그리고 이제 곧 나오는데 3단원으로 넘어가면서 오늘 할 거야. 오늘 하면서 1, 2단원의 모든 상황들이 다 부정이 돼. 이제까지 열심히 배웠던 이 기본 베이스들을 없이도 문제들을 싸그리 다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 그럼 왜 3단원을 왜 먼저 안 하냐? 공부 순서가 그래. 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뭐 이과를 선택을 하건 문과를 선택하건 어쨌건 간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자, 해봅시다. 자, 봐봐. 자, 지금 조건이 뭐냐면 fx는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근데 방정식 문제는 뭘로 바꾸기로 약속을 했어, 우리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몇 개임? 요 얘기로 바꾸기로 했어요, 일단. 자, 그런데 가조건에 뭐가 있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fx에 대한 극한값이 몇을 만족한대? a를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주는 정보는 일단은 첫 번째 뭐여야 돼? x가 마일로 가는 거 대입했더니 분모가 뭐가 돼? 0. 그럼 분자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뭐를 줘? f의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조건을 주겠지. 됐습니까? 됐죠? 자, 두 번째 같은 방식으로 뒤에 쪽에 있는 x가 2로 갈 때의 x 빼기 2분의 fx에 대한 극한값도 똑같이 b라는 조건에서 같은 이유로 f의 2의 값도 0이라는 조건으로 달아줄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 0이고 f의 2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fx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a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식의 형태를 어떤 식의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왜냐면 x값이 마이너스 1인 것을 인수로 갖고 x값이 2인 것도 인수로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로 갖는 조건들만 충분하게 보여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x
최고차의 개수 A를 잡아줬는데 이건 뺄게. GX가 기본적으로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는 상태인 거라고 가정을 하자 그냥. 알겠죠? 그냥 A를 빼서 정리를 할게요. 여기 뭐 중복으로 쓰이기도 했고. 그러면 지금 정리가 된 이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가볼까? 그럼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gx고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x 더하기 1 x 빼기 2 곱하기 gx의 꼴이겠지. 분자에 쓰여지는 게. 네. 그럼 x 더하기 1이 약분되겠지. 네. 여기도 약분되지. 네. 그럼 그 다음 뭐 할 차례야 여기에서? 데이. 대입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 3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이 a겠고 여기도 같은 라인으로 3 곱하기 g의 2의 값이 b를 만족을 하겠죠. 네. 됐죠? 그런데 AB의 곱 A 곱하기 B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둘의 곱 마이너스 9 곱하기 G 마이너스 1 곱하기 G2가 똑같이 양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G 마이너스 1 곱하기 G의 2가 음수라는 조건을 사용할 수 있겠지. 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봐. gx라고 하는 함수는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과 2라고 하는 열린 구간 안에 g의 마이너스 1과 g의 2가 음수라는 얘기는 여기서 음수값을 점을 지나면 양수인 점을 지날 거고 양수인 점을 지나면 음수인 점을 지날 테니까 그래프를 연결지어 주면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건 적어도 하나의 점은 가운데서 발생하겠지. 네. 즉 이 지점을 우리가 임의로 t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gt가 0이 되는 x값이 적어도 하나는 발생한다는 거잖아. 됐어요? 네. 자, 이걸 종합해보면 결국은 fx는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점을 지나고 2일 때 이 점을 지나. 그런데 gx가 방금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1과 2의 중간 어딘가에 점을 하나는 또 지나기로 했잖아. 그럼 이 세 개의 점을 무조건 지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를 연결 지으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세 개의 점은 맞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적어도 세 개의 실근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한 부분들 정리를 해주면은 조금 속도감이 좀 나도록 풀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인 거야. 그게 몰라도 실험 범위에 포함되니까 이 문제는 그냥 그 방법으로 풀면 돼. 근데 쌤이 지금 보여줬던 방식이 농담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좀 많이 포함이 돼. 기술들이 봐봐. 그러니까 놓칠 게 하나도 없어. 여기서 인수를 갖고 인수를 받지. 그럼 그냥 얘만 썼어? gx를 잡아버렸지. 그리고 gx를 내려가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지.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해. 미적투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쥐의 t가 왜 이러는 왜냐면 지금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어쨌건 g-1과 g2가 0이잖아. 0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치? g-1이 0과 g2의 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g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2인 점을 기준으로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g의 마이너스 1의 값이 음수 값을 지났으면 g의 2는 무조건 양수였겠지. 근데 gx도 어차피 fx가 다항함수였으니까 연속이므로 두 개의 인수를 제외해도 얘도 연속이겠지. 그러면은 여기 음수일 때 여기 양수를 지난다면은 연속인 그래프를 그리면 적어도 하나의 점을 만날 거 아니야. 같은 방식으로 양수랑 음수를 지나도 적어도 하나의 점에서 발생을 할 거고 그 하나의 지점이 발생하는 지점을 임의로 t라고 잡은 것 뿐이야.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줬네. 자,
이거 지금 방금 전 문제 요거 기반으로 풀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쓸거리가 좀 많죠. 근데 나는 영양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서 내일 들어와서 테스트 좀 봐. 너 이씨 안 하면 좀 전화 하려다가 이씨. 아 뜨만. 준다. 오는 시간은 상관없어. 앞에 쪽들이 다 통과돼 있어가지고 누적치만 확인을 하면 돼. 뭐 물론 앞에 쪽도 보긴 보는데. 어? 몇 시쯤 올 거야? 일단 한 10시 반까지는 있어. 일단 이따 얘기해줘. 자. 맨 프린트 맨 뒤로 뒤집어 봐. 맨 뒤자 거의 100질 거거든. 연습장에도 상관없으니까 그거 가로로 한 다음에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한 판 다 그냥 나옵니다. 이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미분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할 건데 요 스토리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부분으로 외우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이어서 쭉 하도록 합시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은 1번.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근데 답은 간단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 x2-x1분의 y2-y1을 보통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함수값으로 정리를 할 때는 뭐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죠. x2-x1 분의 fx2-fx1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위에 분자잖아. 그래 fx2-fx1 자 그리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거 말고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다? 탄젠트 알파. 이때 알파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입니다. 근데 평균 변화율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공식으로 봐도 그렇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꽤 편하게 이해하고 있는 대목일 거라 생각은 들거든. 그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이 비율을 조금 특수한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점 x x1, y1을 넣을 거고 여기에다가 x2, y2를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를.
자, 여기까지 다 그리면 일단은 필기는 스톱할게요. 근데 막 꾸미는 느낌이 아니야. 그냥 그래프가 있을 때 x1, y1이 있고 x2, y2가 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필기 멈추셔도 됩니다. 자, 잘 봐. 칠판에 계속 집중하셔. 자, 그때 내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면은 지금 쌤이 딱 연결을 한 요런 기울기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때 이 기울기에서 이 해당하는 이 B점을 점점점 어디를 향해 오게? 점점점 어디로? 따라가서 어디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점 A를 향해서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거야. 어떻게까지? 점 B가 A의 우극한까지 올 때까지. 자, 그걸 표현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우리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건 리미트 점 B가 A를 향해 다가올 때의 평균 변화율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을 궁금해 하자는 거야. 말 뜻은 이해됐어요? 원래 시작은 점 B 자리에 있었던 게 맞는데 그 그래프를 따라서 점 B를 A에 한없이 가깝게 만들어 보자는 거야. 다시 점 B가 점 A에 한없이 가까울 때 극한 개념이지. 점 B가 점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평균 변화율을 우리는 안 썼어.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니네는 여러분들은 신경을 안 쓰니까 문제야. 오히려 리미트 나오면 쌤이 항상 뭐라고 해? 밑에 거 먼저 보라고 하죠. 근데 보면은 항상 뭐가 있어? 대표적인 문자고 x가 혹은 해봤자 a가 뭐 요 정도야. 그지? 근데 여기는 점 B가 점의 위치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그냥 내가 표현을 해주려고 한 것 뿐인 거고 당연히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추려면 뭐가 돼야 돼? 요 B점, B자리가 x2가 x1을 향해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겠지. 근데 또한 재밌는 건 주어진 함수 그래프가 fx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y2나 y1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어때? 문자가 너무 투머치하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리미트 x2가 x1을 향해 다가갈 때 x2 빼기 x1분의 f의 x2 빼기 x1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면 좋지 않겠냐.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치는 x2 야, 우리가 극한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개념이 사용이 됐었어? 우리는 도착 지점만 확인을 했었지. 그러니까 x2라고 하는 자리가 미지수 x의 자리여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여기도 맞죠? 그리고 또한 x1이라고 하는 위치가 결국은 x1으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스몰 a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의 x 빼기 f의 a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고 요걸 우리는 f 프라임 x 프라임 a라고 표현을 하고 요런 공식을 하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또한 다시 한번 f 프라임 a를 한 번 더 만들어 줄 건데 다시
우리 여기 지금 쌤이 동그라미를 치는 이렇게 연결된 이 부위를 보면 거리가 얼만큼이 돼? x2-x1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위쪽에 이만큼의 거리도 얼만큼이 돼? y2-y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x2-x1은 결국은 x값의 얼만큼을 얘기를 하는 거야? 두 x 좌표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차이는 영어로? 마이너스. 디퍼런스. 그래서 쓰는 맞았네. 그래서 차이를 영어로 하는 앞글자 D를 따서 그리스 알파벳 문자 델타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x2-x1을 델타 x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 표현을 요길 바꾸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델타 x가 되는 거야. 뭐가 다시 한번 x2-x1을 델타 x라고 표현을 하자고. 근데 이항을 해보면 x2는 x1 플러스 또한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요 자리에 그대로 자리를 위치하게 해주면은 결국은 리미트 먼저 쓸게. 분모가 델타 x일 때 분자 여기가 f의 x1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의 x1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제? x2가 x1을 향해 가요. 야, 근데 x2가 x1을 향해 다가가면 델타 x는 점점점 뭐가 돼? 작아지니까 0에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극한기호의 델타 x는 0으로 간다고 취할 수 있겠지.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졸라 귀찮아해. 한 글자라도 덜 쓰려고. 그래서 공식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거잖아. 델타 x는 h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x1은 스몰 a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의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라고 표현 또한 가능합니다. 그럼 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이 f'A 너는 대체 뭔데? 바로 f'A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1번 x값이 a일 때의 처음에 제곱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x값이 a일 때의 미분 개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x값이 a일 때에 아까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봐. 점 b가 점점점 a를 향해 다가갔을 때에 이 점에서의 거의 바로 옆일 때였잖아. 근데 우리가 극한 개념을 배운 걸 보면 알겠지만 그 점에 도착한 거야? 아니요. 옆에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옆에 있는 거야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와 진배 없다.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일 때와 진배 없다. 됐어요?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쌤이 파란색 박스 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한 거야. 응? 하나도 안 끊어지지. 그렇지? 뭐 원래야 뭐 맨날 나도 뭐 이제까지 했었던 거에 해서 정리를 하지만 이제까지 뭐 설명, 개념 설명 정리를 해주고 공식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까지 이어져서 정리되는 테마는 그렇게 많진 않아 사실. 어떤 수업을 들어도 미적분 여기 미분계수의 정의를 듣는 단어는 이 수업이 다 똑같아. 다를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미분계수의 정의를 증명해낸 사람이 니네도 아는 사람이야. 그 사업 아저씨 누구야? 뉴턴이야. 됐어요? 미분은 사실상 여기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기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미적분 2로 넘어가려면. 근데 교육과정이 좀 약간 나는 솔직히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없어도 전혀 지장이 안 돼. 접근할 때 살짝 건드려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원래 여기서 쌤이 조금 더 얘기해줘야 되는 기호가 있는데 그거는 없이 진행을 할 예정.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아, 저거 먼저 일단 정리할 거 먼저 해. 박스만 적어. 박스만 적어도 돼. 여기 부분까지 뭐 지금 흐름으로 적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왜 칸이 없냐? 나 수습을 안 해놨어 이렇게.
대단하지 않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나도 학과가 뭐 학사밖에 안 되고 솔직히 그냥 일반 수학과지만 솔직히 나도 대학교 때 나도 한참 됐지만 공부하면서도 되게 막 감탄할 때가 있거든. 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이런 거. 그거 알아? 이게 대수론이라고 뭐 지금 너네는 뭐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수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 요즘은 그래도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나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수의 시작 기초수가 뭐야? 자연수 1이야. 1. 근데 그 수를 맨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뭐야? 개수 세고 뭐 거리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처음에 시작되는 수에 대한 개념은 뭐야? 1, 2, 3, 4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1, 2, 3, 4, 5, 6, 7, 8을 나열하다 보면은 4는 쪼갤 수 있잖아. 뭐 몇 개로. 근데 1로는 모든 수를 다 쪼갤 수 있으니까 개수를. 좀 더 그 위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면은 2를 2개로 자를 수 있잖아. 근데 3은 어때? 그게 안 되지. 5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2, 3, 5 이런 식으로 약수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는 수를 뭐라고 해? 소수라고 부르잖아. 그걸 이제 프라임 넘버라고 하고. 근데 그 소수에 대한 배열은 이 자연 어떤 세상에도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 지금도 그 소수가 어떤 규칙을 갖는지를 찾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 그럼 못 찾으면 발레를 못 찾으면 그 명제는 뭐 해야 돼? 진실이가 되겠지. 발레를 못 찾았으니까 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혹시나 예외가 있고 뭔가의 규칙성을 찾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든 나열해보고 뭐하고 막 진을 떠는 거야. 너무 대단하지 않니?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좋다? 자, 갑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끌어와야 합니다. 자, 244번 보자마자 뭐가 있어야 돼? fx에 대하여 x의 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됐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a 빼기 1분의 f의 a 빼기 f의 1이 5를 만족한다. 됐어요? 그런데 f의 a가 뭐야? a 세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요. f의 1은 뭐야? 4네요. 됐죠? 네. 그러면은 20 계산을 해주면은 a 빼기 1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인 걸 볼 수 있겠고, 됐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실제 1 대입했더니 0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조립제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a 빼기 소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이 0이라고 방정식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정리해주면은 a 값이 마상또는 2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가 1보다 크니까 2이 없겠지. 됐죠? 필요한 건 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다른 거는 아니어도 여기까지 써야지. 그치? 최소한치는 씁시다. 저거 왜 꺼질까? 근데 쌤이 저 전기를 뺐다 꼈다 몇 번 하면 어느 순간 안 꺼지더라고.
근데 지가 왜 전원을 차단할까? 줄게요. 자, 다시 이번엔 뭐래?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가 a에서의 뭐가 같을 때? 이분계수가 같을 때. 그대로 말 붙여봅시다. 4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의 4 빼기 f의 마이너스 1이 다시 아까 뒤쪽에다가 적었지만 뭐였어? x가 a에서의 미분계수 뭐라고 할 수 있다? 뭐라고 된다고 했어? 다시 f 프라임 a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f 프라임 a랑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말씀 들었니? 자, 분모는 그래서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정리에 의해 f의 4 마이너스 f의 이거 일단 그냥 더 하자. 자, 5가 되겠죠? 그럼 여기 계산 먼저 하자. f의 4는 뭐야? 8이고요. f의 마이너스 1은 뭐야? 3이 되겠죠? 여기 느려 터졌어. 나보다 빨라야 될 거 아니야. 이 늙은이보다. 자, 근데 여기서 정의 한번 더 써봅시다. f 프라임 a는 뭐였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x 빼기 a분의 fx 빼기 f의 a였고, 하나 더 쓸 거예요. f 프라임 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a였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잘 봐. 한 번만 보여줄 거야. 한 번을 보여줄 건데 내 얘기 잘 들어. 진짜 잘 들어. 쌤이 1단원부터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뭐야?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그걸 쓰는 것과 그걸 쓰고 분모와 분자에 대입을 해보는 작업들이 중요했지. 중요하게 여겼지. 어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훑어서 맞던 것 같아?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까지 왜 중요하게 여겼는지와 그게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를 얘기를 할 거야. 뭐 그때 내가 지금 이 시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들어먹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뭐 경택이랑 준서 같은 경우는 한번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석에도 좀 쓰긴 했지만 경택이 초반에 조금 삐그덕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예 인이 박혀 있어야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야기가 맞아 떨어져요. 자, 잘 봐. 내가 일단 보여볼게. 지금 다 안 적어도 돼요. 자, f 프라임 a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 써볼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a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이런 꼴이 되겠지. 됐죠? 근데 실제 a를 대입했더니 분자가 0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위에 있는 분자 부분은 기본적으로 x 빼기 a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럼 정리해주면은 상수 부분이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약분을 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니까 a를 그대로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반대쪽이 1이 되겠지. 그럼 정리해서 넘어가면 a가 뭐가 나와? 2분의 3이 나와. 그걸 교육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여기서 멈추냐면은 이거에 대한 교육들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랑 했었는데 교육과정을 여기까지를 끊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구간이 나와요. 아니, 그냥 하자. 자, 어쩔 수 없는 구간이 나와요. 바로 지금 연결되는 데가 아니야. 다음 단원이야. 뭐 같은 단원에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미분계수라는 걸 배웠는데 도함수라는 개념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왜? 아니 어차피 니는 이걸 써서 할 거야.
그런데 무서운 건 이거야.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실제 어려운 문제는 이걸로 많이 써. 비슷하게는 풀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 모조품에 불과해. 자, 해볼게. 둘은 조금 기억날 수 있어.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할 수 있냐면 fx라고 하는 함수를 알려주잖아. 다항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y 프라임, 즉 f 프라임 x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그 만들어내는 방법이 개 쉬워.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막 준산동에서 다니는 애들 있잖아. 이게 보면은 나 미분 배웠어. 그 미분 배웠다는 얘기가 딱 이 얘기야. 자, 해볼게. 자, fx를 지금부터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놓도록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때 우리는 지금부터 y 프라임. 자, 참고로 fx가 있을 때의 f 프라임 x와 y가 있을 때의 y 프라임은 같은 이야기야. 알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미분하는 방식은 매우 쉬워. 자, 간다. 위에 있는 차수가 앞으로 튀어나와. 그럼 2가 앞으로 곱해지면 몇이야? 6이지. 그리고 차수는 카운트가 하나가 내려가. 그럼 몇 x? 6x. 그러면은 1차는 어떻게 되겠어? 1이 앞으로 쭉 나가면서 어차피 1이랑 곱해지면 상관없으니까 x만 없어지는 거야. 끝. 됐어? 자, 봐봐. 여기서 우리 f'A를 구했더니 2a-2가 됐지. 맞죠? 그리고 분명히 fx는 뭐였어? x제곱 빼기 2x였잖아. 한 번 더 해볼게. 그럼 f'x를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미분해보면 일단 2가 앞으로 튀어나와. 그러면은 2x 부호 마이너스 x 사라지니까 2. 거기다가 x자리에 뭘만 대입한 거야? a만 대입한 거야. 얼마나 개이득이야, 그치? 누가 한 번밖에 안 했어, 그치?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고생해보지 말라고 조금 일찍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나도 이거 가지고 진짜 머리 되게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지금 현 시점에 여기에 정착한 이유가 뭐냐면 1. 니네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막 계속 해가지고 막 버티고 있는다. 한 번 숙제는 해오겠지. 근데 두 번째부터 어차피 안 써. 기억에서 사라져. 사라진다고. 근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 정의를 써서. 여기까지 됐어? 나 경고하는 거야. 오늘 경고할 얘기가 조금 있거든, 사실. 그래서 이 방식이 포인트야. 일단 기본적으로. 됐죠? 자, 더 해볼게. 만들자 그냥. 경택이 할 수 있니? 아니 근데 할 수 있다는 그냥 2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 차수에 있는 거에서 차수가 튀어나오는 거지. 마이너스는 그냥 빼고 나오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생겨? 아까 전에 그냥 근데 잠깐만 바로 해볼게. 불러봐. 그러면 y 프라임은 6x 제곱 다시 3이 튀어나오면서 곱해서 6. 그리고 여기 차수 하나 떨어지니까 2. 다시 다음 마이너스 2x 더하기 6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한 번 더 미분해보면 어떻게 돼? 12x 근데 별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별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들어가 볼게. 자, 여기 봐봐요. 방금 얘기 다시 해볼게.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마일 빼기 4분의 f 마일 빼기 f의 4가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 프라임 a를 만족한다. 근데 좌변 계산한 거 갖다 씁시다. 1이 나왔지. 근데 f 프라임 x가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2x 빼기 2지.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돼? 2a 빼기 1, 2가 1이 되겠지. 그래서 2a가 3, 그래서 a가 2분의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극한 문제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다음 차례로 정리할 수 있음을 보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자, 하나를 더 얘기할 거라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잘 봐. 여러분들 쓰시는 건 이걸로 써주십시오.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걸로 쓰기야. 알겠지? 여기서밖에 연습이 안 돼. 근데 나는 어디까지 보고 싶은 거냐면은 어려운 문제에서 얘를 써야 되는 개념들이 존재를 해.
그래서 지금은 이걸 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요거 테스트 볼 때는 요걸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갈게. 252번입니다. 자, 이번엔 뭐래? F'2가 6을 만족을 할 때 H가 0으로 갈 때 저거 무슨 문제야? 극한 문제지. 그럼 H가 0으로 가니까 뭐 하기로 했어? H 자리에 0을 대입하기로 했지. 대입했더니 분모가 뭐야? 0이네. 분자 대입했더니 뭐야? 0이네. 그 얘기 무슨 말이야? 분자가 H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지. 맞죠? 네. 근데 fx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치? 자, 잘 들어. 지금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잖아. 이렇게 어떤 꼴이 발생이 됐어? 0분의 0 꼴이 발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은 뭐였어? 인수정리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있었지? 0분의 0 꼴. 근데 이게 안 통하잖아. 두 번째 뭐를 해줄 거야? 미분 계수의 정의를 해줄 거야. 응? 미분 계수의 정의를 해줘 보도록 합시다. 미분 계수의 정의 중에 뭘 쓰면 될 것 같아? 요거 얘 쓰면 되겠네. 얘. 그치? 모양이 좀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 자, 그걸 지금부터 써볼게요. 여기다가 여기도 필기 들어오셔야 돼. 알겠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빼기 h예요. 사인이 써야 돼. 그럼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빼기 h에 대하여 앞에와 뒤에다가 f의 2를 빼고 f의 2를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 하나는 h가 0으로 갈 때에 대하여 요 h만 얘들아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요번에는 다음 줄에서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와 다시 한번 여기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마이너스를 묶었다 치면 2 빼기 h 마이너스 f의 2 여기까지 정리를 합시다. 일단 FE가 갑자기 있구나. 요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맘대로 f의 2를 한번 빼고 더 해준 거야. 요 모양을 사용하려고. 그리고 다음 줄 잘 봐. 3분의 1은 앞으로 뺄 거고 그러면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됐지? 그리고 여기도 다시 한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분의 1을 앞으로 뺄 건데 분모에 있는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h니까 같은 모양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를 먹여줄게. 밑에다가 요런 모습. 수요일날 이걸로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자, 그럼 여기 똑같은 거 확인됐죠? 여기도 똑같은 거 확인됐지? 모양도 다 맞아 떨어졌지? 그래서 앞에부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곱하기 f'2 여기도 3분의 1 곱하기 f'2가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안쪽에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f 프라임 2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맞아떨어지기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f 프라임이에요. 그럼 정리하면은 3분의 2 곱하기 f 프라임 2고 f 프라임 2가 6이었으니까 계산 결과는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과정을 그래서 솔직히 요즘은 많이 이런 과정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조금 그냥 좀 들리는 느낌이 좀 나는 들거든 사실. 근데 뭐 내가 뭐 들리는 느낌 든다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나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고수해왔는데 점점 필요 없이 문제를 내. 이게 없어도 충분히 아이들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생각을 좀 못하게. 그래서 원래 내가 세 번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시대라서 지금은 씁니다. 그래서 자, 내가 계속 강조하지. 이거 이렇게 써야 돼, 저거 이렇게 써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왜? 그걸 실제로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 부분을 보여줄 거야 지금부터. 그게 바로 세 번째. 로피탈 정리입니다. 로피탈 정리는 사실 고등교육 과정이 아니라 대학교 교육 과정이야. 그래서 대학교 교육 과정에서 되게 기초 부분이거든 사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왜 쓰냐? 0분의 0꼴의 모든 문제에 절대적으로 제일 빨라. 압도적이야. 자, 지금 이렇게 푸는 과정을 보여줬지. 됐죠? 여기는 아직 좀 연습이 돼줘야 돼. 근데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거리를 보여줄 수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인 거야. 자, 가볼게. 자, 로피탈, 일단 요거 먼저 쓰자. 로피탈 정리는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fx분의 gx가 됐죠? 됐죠? fx분의 gx 꼴이 0분의 0꼴로 가잖아 만약에. 그러면 f'과 g' 분모와 분자를 따로따로 미분한 극한값도 같은 값을 가져. 됐어요? 아니 근데 그냥 뭐 원래 하는 거에 불만도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생겨. 뭐 또 배워야 돼요 하는 친구들이. 근데 그게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압도적이야. 자, 전으로 되돌아옵니다. 안 봐도 돼요. 52번입니다. x-2 대입하면 분자가 뭐가 돼? 0이 되네. 분모도 대입하면 0이 돼요.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 0분의 0꼴일 때의 로피탈 정리는 지금 분수꼴의 형태에 대해서 미분을 각자 한 거에 극한값도 오케이가 된다니까? 근데 아까 미분을 살짝 배웠는데 어렵지도 않잖아. 그럼 따라가 보자. 분자 미분하면 뭐가 돼? 4x 뭐야? 다시 3x 제곱이죠. 분모 미분하면 뭐가 돼? 4x 더하기 3이지. 다시 이제 뭐야 차례? 대입. 그럼 분자가 뭐가 돼? 분모가 뭐가 돼? 끝.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미분해서 정리한 식이 인수 정리를 해서 했던 식이 그냥 이걸로 끝난다는 거야. 됐어요?
고등 과정에서 요구하는 과정이 아니야. 고등 과정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과정으로도 풀 수 있는 걸 사용을 하는 것뿐인 거야. 응? 그러니까 더 상위 개념이니까 사용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상위 개념인데 만약에 니네가 야 배우는데 만약에 2주 걸리는 공식이었고 이해하는데 2, 3주가 걸리는 공식이었으면 쓰겠어? 근데 거기에 아다리가 맞게 얘만 그런 것 뿐인 거지.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 들어오는 공부 드라마 보면은 그래 그러면 로피탈 정리로 풀 수 있어. 막 풀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이 있어. 쇼츠 보면 나와. 가끔 보면은 졸라 웃긴 거야. 왜? 고증이 잘못됐어. 인수정리 미분계수 정의로 되는 거는 로피탈 정리로 당연히 되는 거고 로피탈 정리로 되는 것들은 위에 걸로 다 돼. 근데 거기서 옛날에 이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나라가 선생님인데 그래 그러면 로피탈 정리가 없이도 풀 수 있어 하는데 개소리인 거야. 원래 다 돼 정의가. 저 두 번째 미분계수 정의로. 자 잠깐만. 자 그러면은 압도적인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제 사용 가능하다고? 0분의 0꼴. 그런데 여러분들이 0분의 0꼴을 확인해? 아니요. 인수분해하기 미쳤지. 그러니까 아다리가 안 맞는데도 푼다면 안 되는데요 이지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0분의 0꼴을 확인하는 게 기본이야. 근데 생각해봐. 인수정리도 사실 0분의 0꼴을 확인해야 스타트가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배워야 돼. 그래야지 응용도 가능하다는 거야 항상. 다시 간다. 자 x가 1로 가. 그럼 뭐 하기로 했어? 대입. 그럼 분모 대입했더니 0. 그런데 극한값 존재하니까 분자 a 더하기 1 더하기 b가 0인 거 맞지? 네. 두 번째 분모 미분하면 뭐가 돼? 분모 미분하면 뭐가 돼? 1. 1. 분자 미분하면 뭐가 돼? 3. 왜 2야? 3A. 3ax 제곱 더하기 1이죠. 그대로 1 대입하면 분자 뭐가 돼? 3a 더하기 1이 7이겠지. 그럼 a가 2죠. 압도적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도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쌤이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조금 더 잘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여기서 썼던 미분계수의 정의 이런 것들 잘해서 이런 거 정리 잘하는 친구들은 로피탈도 잘 써. 응?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되돌아갔을 때 이쪽 공부들은 정리를 처음부터 다시 하긴 하셔야 돼. 오케이? 왜냐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니까. 다시 한번 언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저기를 0분의 0꼴로 정리가 되었을 때 0분의 0꼴로 확인이 되면은 인수 정리를 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여기는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할게. 자 그럼 다시 뭐 할 수 있니? 이거 하나 어디 갔어? 이거 하던 것까지 정리할게요. 잘 봐봐. 그럼 방금 미분계수의 정의를 모양을 막 잡아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는 근데 그러기에는 또 단점이 없는 건 아니야. 미분을 하는 기술이 없잖아 지금. 자 근데 이건 부닥치면서 하는 거밖에 없어. 일단 0분의 0꼴 확인했어요. 네. 그럼 h가 0으로 갈 때 분모 미분한 뭐야? 3. 3이야. 3이야. 자 찍어도 돼. 분자 미분해봐. 3. 여기 얘 미분하면 뭐가 될까? 1. 너무 얼토당토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얼토당토 없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야 여기 h가 있고 h에 대해서 지금 미분을 한 건데 안쪽에 그래도 h가 있는데 왜 1이 나오는 이유는 뭐? 여기 h가 미분이 돼서? 자 잘 봐요. f 안에 무언가 쌓여 있을 때는 잘 들어. 욕먹어도 안쪽 거 건드리지 말고 프라임만 붙여. 오케이? 유아틱하게 하는 거야. f 프라임 b 플러스 h 맞아. 다시 한번 뒤쪽도 해볼까? 마이너스 얘 미분하면 그럼 뭐겠어? 그런데
안쪽에 있는 복잡한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돼. 그럼 2 빼기 h를 미분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지. 그걸 뒤에다가 한번 곱해주면 돼.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왜 안 했어요? 2 플러스 h는 미분하는 거야. 1이잖아. 그래서 계산 결과가 3분의 2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의 f 프라임 2 플러스 h였던 거야. 마이너스 외우고 다시 한번 미분을 할 때 이 규칙성 하나가 그대로 미분을 해준 다음에 됐지? 안쪽에 있는 걸 한 번 더 식을 미분을 뒤쪽에서 한 번 더 해주자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증명을 더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할게. 자, 그래서 h가 0으로 가는 거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아까랑 똑같은 3분의 2 곱하기 2 프라임 f 프라임 2가 나오겠고, 그래서 얘가 6이면 계산하면 동일한 정답은 나오게 됩니다. 쌤이 다음 시간에 이거 까먹으려나? 합성 지금 요거 정리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미분법 하는 거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까지 다시 해줄게. 알겠지? 근데 지금은 요거 베이스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진도 나가는 건 일단 여기까지 나가.